숨막히는 서울의 여름이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지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처럼 도시 전체를 괴롭혔고 그 열기만큼이나 굽인 나의 하루도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인터넷 연예부 기자 3년차. 특종 한번 터뜨려 보겠다는 야무진 꿈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도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아이돌의 시시콜콜한 열애설과 배우들의 사생활 논란 기사들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의 업무에 치여 살았다. 빛나씨, 이거 오늘 오후 3시까지 마감인데 가능하겠어? 부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채찍 같았다. 네 부장님,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되긴 개뿔. 이제 겨우 제목 하나 뽑았는데. 빛나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모니터 속 커서는 다음 문장을 기다리며 깜빡였고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빈 백지장처럼 하얗기만 했다. 결국 점심시간도 반납한 채 키보드를 두드린 끝에 간신히 기사 하나를 마무리 지었다. 뻐근한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선 빛나는 탕비실로 향했다. 싸구려 믹스커피 한 잔이 지금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사치였다. 아,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따르며 빛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제는 월세 독촉장이 날아왔고 아침 출근길에는 버스에서 발을 밟혔으며 방금 전에는 믿었던 남자친구 강지훈에게서 오늘 약속은 힘들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다. 되는 일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을까? 마치 온 우주가 그녀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빛나는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회사 밖으로 나섰다. 후텁지근한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사무실에 숨막히는 공기보다는 나았다. 잠시 멍하니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던 그때였다. 저 실례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웬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남자는 꽤나 멀끔한 차림새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어수룩한 분위기를 풍겼다. 새하얀 셔츠는 고급스러워 보였으나 구김 하나 없이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어 보였고 햇볕이 강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네, 저요. 빛나가 되물었다. 네. 혹시 지하철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기계적인 느낌도 살짝 섞여 있었다. 빛나는 남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요즘 세상에 지하철역 하나 못 찾는 사람이 있다니. 스마트폰도 안 쓰나 하지만 남자의 진지한 표정과 간절한 눈빛, 선글라스 너머로 그렇게 느껴졌다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어쩌면 지방에서 막 상경한 사람일지도 몰랐다. 아니면 정말 길치거나 저쪽으로 쭉 가시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바로 보여요.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빛나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모습이 어딘가 과장되게 느껴졌지만 빛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별 말씀을요. 남자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시커먼 그림자가 튀어나오더니 빛나의 어깨에 걸쳐진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기 시작했다. 어머, 내 가방 거기 안 서.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빛나는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날치기범은 이미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지갑이며 신분증 그리고 오늘까지 내야 하는 월세가 들어있었다.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날치기범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빛나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이지 오늘은 최악의 날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금 전까지 길을 묻던 그 어수룩한 남자가 갑자기 바람처럼 튀어나가더니 순식간에 날치기범과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한 것이다. 남자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민첩했다. 마치 한 편의 액션 영화를 보는 듯했다. 너
빛나가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어디선가 또 다른 2명의 남자가 나타나 날치기범의 앞뒤를 막아섰다. 한 명은 조각처럼 차가운 인상의 미남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글서글한 눈매가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 날치기범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날치기범은 도간에 든 쥐였다. 잠시 허둥대던 그는 결국 체념한 듯 빛나의 가방을 땅에 떨어뜨리고는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모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종료되었다. 길을 묻던 남자 하이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떨어진 빛나의 가방을 주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성을라스 너머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다. 괜찮으십니까? 구빈나 씨,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빛나는 순간 의아했지만 곧 가방에 달린 이름표를 봤으려니 생각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빛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가방을 받아들었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차가운 인상의 남자 조강윤이 날치기범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고 서글서글한 눈매의 남자 서지환은 익숙한 솜씨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평범한 시민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 같았다. 이런 일은 저희에게 익숙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이란이 나지막이 말했다. 익숙하다고 날치기 잡는 게 익숙하다는 말인가. 빛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은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래도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마터면 월세도 못 낼 뻔했어요. 빛나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월세요 하일하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치 처음 듣는 단어인 것처럼. 아,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빛나는 얼버무렸다. 이 남자 어딘가 많이 이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함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날치기범은 연행되었다. 빛나는 간단한 피해자 진술을 마쳤다. 경찰들이 떠나자 하이란과 그의 두 동료도 자리를 뜨려는 듯했다. 저기, 그냥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빛나가 다급하게 그들을 붙잡았다. 하이란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신세만 지고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빛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 서주환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러시다면 다음에 저희 사장님, 아니 저희 형님과 식사 한번 해주시죠. 이 근처에 맛있는 파스타집이 있는데. 지환아. 조강윤이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지만 서지환은 능글맞게 웃을 뿐이었다. 하이라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서 있었지만 빛나는 왠지 그가 싫지 않은 눈치라고 느꼈다. 네, 좋아요. 언제든지요. 제 연락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빈나 씨. 하이란이 불쑥 말했다. 빛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네,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까 가방에서 명함이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하이란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빛나는 아까 가방을 날치기 당했을 때 명함이 떨어졌던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소한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이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두 동료와 함께 홀연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처럼. 빛나는 한동안 그들이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정말이지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다. 최악의 상황에서 만난 뜻밖의 은인들. 특히 하이란이라는 남자. 어딘가 신비롭고 조금은 이상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한 남자. 빛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성을라스 넘어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연락, 정말 올까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빛나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만남이 앞으로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하이란과 그의 일행이 바람처럼 사라진 후 구빛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가방의 무게가 현실감을 되찾아 주었다. 가방 안에는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다. 지갑도 신분증도 그리고 그녀의 한 달치 생활비나 다름없는 월세 봉투도 무사했다. 모든 것이 그 수수께끼 같은 남자 하이란 덕분이었다. 회사로 돌아온 빛나는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수정해야 할 기사들이 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이란이라는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민첩한 몸놀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선글라스 너머로 느껴지는 눈빛, 그리고 저희에게 익숙합니다라는 알 수 없는 말까지. 빛나 씨, 아까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옆자리 동료인 민정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빛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날치기를 당할 뻔했고 영화처럼 멋진 남자들이 나타나 구해줬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누가 믿기나 할까. 그날 오후 빛나는 틈틈이 하이란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하이란. 흔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동명이인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검색되기는 했지만 오늘 만났던 그 남자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다. 마치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았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빛나의 초조함은 커져갔다. 하이란이 정말 연락을 해올까? 아니, 애초에 왜 자신에게 연락을 하려는 걸까?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빛나야, 너 오늘 안색이 영 안 좋다. 어디 아픈 거 아니지? 퇴근 준비를 하던 부장이 빛내게 다가와 물었다. 아까의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법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내일 아침 회의 있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이 사무실을 나서자 빛나도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혹시라도 하이란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하지만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서도 핸드폰은 그저 조용하기만 했다. 역시 그냥 해본 소리였나. 실망감이 밀려왔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함으로 알았다고 했지만 그녀는 명함을 가방에 넣고 다닌 지 오래였다. 설령 명함이 있었다고 해도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걸 봤다는 것도 이상했다. 집에 도착한 빛나는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누구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짙은 선글라스, 새하얀 셔츠. 하이란이었다. 아니, 어떻게 여길... 빛나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한 거지 설마. 아까 그 난리통에 우리 집까지 미행이라도 한 건가. 온갖 불길한 상상이 빛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구빛나 씨 집이 맞습니까? 하이란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네, 맞긴 한데요. 저 혹시 무슨 일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드릴 말씀이요. 빛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아무리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라지만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이었다.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식사라도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이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식사요?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갈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다. 일단 들어오세요.
밖에서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빛나는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불청객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이라는 어색한 걸음으로 빛나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집 안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들로 가득 찬 박물관에 온 사람처럼. 특히 냉장고와 텔레비전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저기 뭐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주스나? 물빛나가 어색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이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빛나의 작은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 때문에 의자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뭔데요? 빛나가 본론을 꺼냈다. 하이라는 잠시 침묵했다. 선글라스 때문에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빛나는 그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빛나 씨, 혹시 최근에 몸이 좀 안 좋거나 이상한 증상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갑자기 그건 왜? 빛나는 당황했다. 사실 최근 들어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리는 일이 잦았다. 특히 오늘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더욱 심했다. 하지만 그걸 이 남자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다. 그냥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셔서 여쭤봤습니다. 하이란이 얼버무렸다. 빛나는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이 남자 정말 정체가 뭘까? 제 걱정은 마시고요. 용건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하이란은 다시 한번 침묵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빛내게 다가왔다. 빛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구빛나 씨께 꼭 드려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한 알이었다. 내 사과요. 빛나는 어이가 없었다. 이 한밤중에 그것도 처음 보는 남자 집에 불쑥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사과를 주기 위해서라니. 네, 이 사과를 드시면 아마 몸이 좀 나아지실 겁니다. 하이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빛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 혹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닐까? 아니면 신종사입이 종교 포교원인가? 온갖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저기요, 하이란 씨.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장난 아닙니다. 하이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십시오.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빛나는 빨갛게 빛나는 사과와 하이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어딘가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낮에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빛나의 남자친구 강지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해운서와 마주 앉아 있었다. 지훈 씨, 오늘 빛나한테는 뭐라고 했어? 은서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아, 그냥 급한 일 생겼다고 했지 뭐.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빛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만 아름다운 은서의 미소를 보니 금세 잊혀졌다. 잘했어. 가끔은 우리 둘만 이렇게 오붓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잖아. 은서가 지훈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살짝 포겠다. 지훈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빛나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밀회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눈앞의 수상한 남자와 그가 내민 더 수상한 사과 한 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걸 정말 먹으라고요. 빛나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하이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선글라스 너머로 강렬한 무언가가 빛나를 압박하는 듯했다. 빛나는 자신도 모르게 사과를 받아들었다. 과연 이 사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빛나는 천천히 사과를 입으로 가져갔다. 구빛나는 손에 들린 사과를 한참 동안 쏘아보았다. 붉고 탐스러운 사과는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어쩐지 쉽게 입으로 가져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이란이라는 남자의 기이한 행동과 진지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한 표정이 그녀를 망설하게 만들었다. 저기요, 하이란 씨. 이 사과 그냥 평범한 사과 맞죠? 무슨 약 같은 거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빛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무리 은인이라지만 출처불명의 음식을 섣불리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이란은 고개를 저었다. 평범한 사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 해로운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빛나 씨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도움이 된다고 빛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최근 계속되던 소화불량과 어지럼증이 떠올랐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터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이 남자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면 굳이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빛나는 큰 결심을 한 듯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달콤하고 상큼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사과보다도 맛있었다. 정신없이 사과를 베어 물던 빛나는 어느새 반쪽을 다 먹어치웠다. 신기한 일이었다. 사과를 먹자마자 속을 불편하게 하던 메스꺼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두통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빛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정말 속이 편해졌어요. 신기하네. 하이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선글라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빛나는 그가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행입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사과 대체 뭐예요? 무슨 특수한 품종인가요? 빛나가 남은 사과를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보며 물었다. 비밀입니다. 하이란은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듯한 단호한 어조였다. 빛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다른 화제를 꺼냈다. 그나저나 아까 낮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이란 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같이 계셨던 분들은 친구분들이세요. 두 분 다 엄청 훤칠하시던데. 친구는 아닙니다. 저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돕는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하이란은 대답 대신 빛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 했다. 빛나는 더 이상 묻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빛나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저기 하이란 씨. 너무 늦었는데 이제 그만 돌아가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하이란은 그제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깨달은 듯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네, 하이란 씨도요.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빛나가 그의 뒷모습에 대고 말했다. 하이란은 뒤돌아보지 않고 손만 살짝 들어 보이고는 집을 나섰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빛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이란이 남기고 간 사과 반쪽과 그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되새겼다. 다음 날은 남자친구 강지훈의 생일이었다. 빛나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다. 어젯밤 하이란이 준 사과 덕분인지 컨디션은 최상이었다. 며칠 전부터 고민해서 고른 넥타이와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훈이 다니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 예약도 해두었다. 오늘만큼은 그동안의 서운했던 감정들을 풀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빛나의 기대는 시작부터 어긋났다.
약속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도착했지만 지우는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안, 오늘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저녁 약속은 힘들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유유. 빛나는 허탈했다. 생일날까지 회사 일이라니. 물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예약했던 레스토랑을 취소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지훈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빛나야, 오늘 지훈이 생일인데 얼굴 안 비치니 우리끼리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너도 올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빛나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지훈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가족끼리 저녁 식사라니. 어머니, 지훈이가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머, 그랬니?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러서 저녁 같이 먹자. 내가 너 좋아하는 잡채도 해놨는데. 결국 빛나는 거절하지 못하고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어른의 초대를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훈의 집에 도착하자 어색한 분위기가 빛나를 맞이했다. 거실에는 지훈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해운서가 와 있었다. 은서는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지훈의 어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 빛나 왔니? 어서 와. 지훈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 옆에 앉은 은서의 표정은 미묘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빛나가 온 것을 보고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응. 어머니께서 오라고 하셔서. 근데 너 회사 일 바쁘다며? 빛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그게 갑자기 취소됐어.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지. 지훈은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빛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다. 지훈의 부모님은 노골적으로 은서를 칭찬했고 지훈 역시 은서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빛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정성껏 준비한 넥타이 선물과 편지는 차마 꺼내지도 못했다. 은서가 이번에 우리 지훈이 대학원 추천서 써주는데 큰 도움을 줬잖니. 얼마나 싹싹하고 야무진지 몰라. 지훈의 어머니가 은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님. 제가 한 일도 별로 없는걸요. 은서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빛나를 향해 있었다. 마치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 같았다. 빛나는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겨우 식사를 마쳤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어머,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 약이라도 챙겨줄까? 지훈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빛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훈은 그녀를 따라 나오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빛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쳤다. 이렇게 비참한 생일 파티는 처음이었다. 그 순간 빛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하이란, 그 이상하고 신비로운 남자. 어쩌면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런 비참한 기분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젯밤 그가 남기고 간 사과 반쪽이 떠올랐다. 그 사과처럼 지금 자신의 꼬여버린 현실에도 어떤 달콤한 해결책이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강지훈의 생일날 겪었던 비참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구빛나는 며칠 동안 무기력감에 빠져 지냈다.
회사에서는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강지훈에게서는 그날 이후로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조차 없었다. 어쩌면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빛나는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다. 딱히 살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복잡한 생각들을 잊고 싶어서였다. 이런저런 매장들을 둘러보던 빛나의 발길이 남성복 코너에서 멈췄다. 마네킹에 걸려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셔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얼마 전 강지훈에게 선물하려다 차마 건네지 못했던 넥타이와 잘 어울릴 것 같았다. 그래, 이 셔츠라도 사서 주면 혹시 관계가 좀 나아질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빛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셔츠를 집어들었다. 가격표를 확인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꽤 비싼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먹은 터라 큰맘 먹고 계산대로 향했다. 이 셔츠 사이즈는 뭘로 드릴까요? 점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저희 남자친구가 키가 182cm 정도 되고 어깨가 좀 넓은 편인데 보통 105 사이즈 입거든요. 네, 고객님. 이 디자인은 약간 슬림하게 나와서 평소 105 사이즈 입으시면 XL가 잘 맞으실 겁니다. 혹시 남자친구분께서 직접 입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 매장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좀 까다로워서요. 아, 지금 같이 안 와서요. 그냥 XL로 주세요. 혹시 안 맞으면 그때 다시 와서 교환할게요. 빛나는 조금 불안했지만 일단 셔츠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빛나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셔츠 내가 한번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 빛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이란이었다. 그는 여전히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며칠 전 집 앞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훨씬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이란 씨. 아니, 여긴 어쩐 일로? 빛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구빛나 씨께서 마침 괜찮은 셔츠를 고르고 계신 것 같아서요. 하이란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듯이 점원은 잘생긴 하이란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은 듯 보였다. 네네, 그럼요.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입어보세요. 고객님께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점원은 평소보다 훨씬 더 과장된 친절을 베풀었다. 하이란은 빛나가 들고 있던 셔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고는 탈의실로 향했다. 잠시 후 셔츠를 입고 나온 그의 모습에 빛나와 점원은 동시에 감탄사를 터뜨렸다. 셔츠는 마치 그를 위해 맞춘 것처럼 완벽하게 잘 어울렸다.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이 셔츠의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어떠십니까? 잘 어울립니까? 하이란이 빛나를 보며 물었다. 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마치 맞춤옷 같아요. 빛나는 저도 모르게 솔직한 감상을 내뱉었다. 강지훈에게 사주려던 셔츠였는데 하이란에게 이렇게나 잘 어울리다니. 기분이 묘했다. 그럼 이 셔츠 사이즈별로 전부 다 주십시오. 하이란이 점원에게 말했다. 내 사이즈별로 전부요. 점원과 빛나는 동시에 되물었다. 네, M 사이즈부터 XL까지 있는 건 전부 다 포장해 주십시오. 하이란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의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점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기쁜 얼굴로 다른 사이즈의 셔츠들을 찾아 포장하기 시작했다. 빛나는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저기, 하이란 씨, 갑자기 셔츠를 그렇게 많이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빛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이란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간결했다. 빛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면 혹시 강지훈에게 셔츠를 사주려는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생각에 이르자 빛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설마 질투하는 건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하이란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계산을 마치고 나온 하이란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구빈나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마침 근처에 괜찮은 카페를 알고 있습니다. 빛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백화점 근처에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빛나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하이란 씨는 평소에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빛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럼 아까 그 셔츠들은 다 필요해서 사신 거예요? 하이란은 대답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선글라스는 여전히 그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다. 빛나는 화제를 바꾸기로 했다. 하이란 씨는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번에 저를 도와주실 때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던데. 이것은 빛나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였다. 그의 정체를 알 수만 있다면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이란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저는 오래된 물건들을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오래된 물건들이요. 골동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모호했다. 빛나는 그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져보았지만 그는 교묘하게 핵심을 피해가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다. 이 남자 대체 정체가 뭘까? 단순한 골동품 수집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이 의문투성이야. 빛나는 하이란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다. 기자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가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기는 하지만 그의 신비주의는 오히려 빛나의 호기심과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카페에서 헤어진 후 빛나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주말이었지만 그녀는 하이란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인터넷 검색은 이미 해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빛나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경찰청에 아는 선배 흥신소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심지어 사주 카페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친구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하이란이라는 이름과 그가 말했던 오래된 물건을 수집하는 일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그의 뒷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매우 서투르고 어설픈 뒷조사였다. 하지만 빛나는 진심이었다. 하이란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삶에 갑자기 나타나 알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상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더 큰 혼란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빛나는 하이란의 뒤를 캐는데 몰두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깨끗했다. 오히려 그의 주변 인물들 조강윤과 서지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조강윤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였고 서지환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들이 왜 하이란을 형님 혹은 사장님으로 부르며 돕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빛나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하이란. 그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는 왜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일까? 그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빛나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물음표의 끝에는 자신도 모르게 커져가는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이란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어느 날 구빛나는 부장으로부터 뜻밖의 취재 지시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좀처럼 열리지 않는 대규모 자선 경매 행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그곳에 정재계 거물들과 숨겨진 큰 손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것이었다. 빛나 씨, 이번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기자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게 막는다더라고. 그래도 어떻게든 잠입해서 스케치 기사라도 하나 써와봐. 뭐라도 건지면 특종이고. 빛나는 난감했다. 이런 종류의 잠입 취재는 해본 적도 없거니와 애초에 초대장이 없는 이상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방법조차 막막했다. 하지만 부장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경매 행사가 열리는 날 빛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행사장 주변을 맴돌았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행사는 시작 전부터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다. 값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회장으로 향했다. 빛나는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역시 무리였나. 그냥 돌아갈까.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 빛나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하일란이었다. 그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2명의 건장한 경호원 조강윤과 서지환으로 보였다을 대동한 채 위풍당당하게 호텔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재벌 총수 같았다. 하일란 씨가 왜 여기에? 빛나는 저도 모르게 그의 뒤를 쫓았다. 어떻게든 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 어쩌면 그를 통해 이 경매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연회장 입구에서 VIP 초대장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빛나는 경호원에게 가로막히고 말았다. 죄송하지만 초대장이 없으신 분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빛나는 낙담했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빛나의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뜻밖의 인물이었다. 며칠 전 하이란에 대해 뒷조사를 부탁했던 흥신소의 대학 동기였다. 선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야말로 여기서 뭐해? 이런 데는 어울리지도 않게. 동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 하이란이라는 사람 때문에 온 거야? 네, 그걸 어떻게... 내가 요즘 그 사람 일 때문에 좀 바쁘거든. 아무튼 너도 들어가고 싶은 거지. 따라와. 동기는 어디선가 구해왔는지 모를 스태프 출입증 하나를 빛내게 건네고는 익숙한 듯 그녀를 데리고 행사장 뒤편의 직원 통로로 향했다. 얼떨결에 빛나는 꿈에 그리던 경매 행사장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행사장 내부는 그야말로 휘황찬란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음식과 와인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빛나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상황을 살폈다. 잠시 후 경매가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능숙한 진행에 따라 희귀한 예술품과 보석들이 하나둘씩 소개되었고 그때마다 엄청난 액수의 낙찰가가 터져 나왔다. 빛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들이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가는 현장이었다. 그때 빛나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객석 앞쪽에 앉아있는 하일한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옆에는 조강윤과 서지환이 그림자처럼 붙어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몇 번의 열띤 경쟁 끝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매품이 등장했다. 매혹의 구슬이라고 불리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신비로운 푸른색 구슬이었다.
사회자는 그 구슬이 고대 왕실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힘을 지닌 보물이라고 소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아름다운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자, 그럼 매혹의 구슬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10억입니다. 1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호가를 올리기 시작했다. 빛나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이라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때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이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호가는 순식간에 50억을 넘어섰다. 이제 2명의 경쟁자만이 남아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이란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100억.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고 2명의 경쟁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00억이라는 액수는 그들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금액이었다. 결국 매혹의 구슬은 하이란에게 낙찰되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빛나는 그의 눈빛에서 희미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다. 경매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빛나는 어떻게든 하이란에게 접근해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조강윤 서지환과 함께 다른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저 구슬이 뭐길래 저렇게 큰 돈을 주고 사는 걸까? 다치려투. 빛나는 강한 의구심을 느꼈다. 단순한 골동품 수집가의 취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석연치 않았다. 매혹의 구슬. 그 이름부터가 무언가 비밀스러운 사연을 담고 있는 듯했다. 빛나는 동기의 도움을 받아 몰래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머릿속은 온통 하이란과 그가 낙찰받은 푸른 구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거대한 비밀의 한 조각을 목격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빛나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불안한 마음에 인터폰을 확인한 빛나는 깜짝 놀랐다. 하일란이었다. 하일란 씨, 아니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빛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하이란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구빛나 씨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벨벳 상자를 열어 빛내게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오늘 경매에서 그가 낙찰받았던 바로 그 매혹의 구슬이 신비로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걸 왜 저에게? 빛나는 너무나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구슬은 원래 구빛나 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라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빛나의 손을 잡아 끌어 그녀의 목에 그 푸른 구슬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다. 구슬이 빛나의 목에 걸리는 순간 차가운 감촉과 함께 온몸으로 알 수 없는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희미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이건 대체? 빛나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하일한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저 신비로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강렬한 무언가가 일렁이는 것을 빛나는 보았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이 구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빛나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이란이 목에 걸어준 매혹의 구슬은 밤새도록 구빛나의 잠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안개 자욱한 숲을 헤맸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애절한 노랫소리를 따라 하염없이 걸었다. 목에 걸린 구슬은 차갑게 빛나며 그녀의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빛나는 왠지 모르게 몸이 가뿐하고 정신이 맑아진 것을 느꼈다. 밤새도록 악몽을 꾼 것과는 대조적인 컨디션이었다. 목에 걸린 푸른 구슬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어제 맡았던 희미한 향기는 더욱 짙어져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마치 그녀 자신이 그 향기의 근원지가 된 것 같았다. 출근 준비를 하던 빛나는 거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 굿을 목걸이를 하고 회사에 가도 될까 너무 화려하거나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슬을 목에서 빼고 싶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빛내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 빛나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민정 씨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다. 네, 아니에요. 그냥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봐요. 빛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제 하이란이 준 구슬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 목걸이 되게 특이하다. 어디서 샀어요? 빛나 씨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다. 빛나는 얼떨결에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라고 얼버무렸다. 하이란이라는 남자가 100억에 낙찰받은 구슬이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빛나는 부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호출을 받았다. 이번에는 칭찬이었다. 어제 제출했던 경매 관련 스케치 기사가 의외로 반응이 좋다는 것이었다. 비록 내부 잠입 과정이나 매혹의 구슬에 얽힌 뒤치이야기는 쓰지 못했지만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잘 전달했다는 평이었다. 빛나 씨, 이번에 수고했어. 덕분에 우리 연예부가 오랜만에 체면 좀 세웠네. 혹시 그 경매장에서 하이란이라는 사람 못 봤나? 요즘 그 사람이 투자 업계 큰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빛나는 순간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하이란 씨요. 글쎄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보진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하이란과 얽힌 이야기를 지금 꺼낼 수는 없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다. 퇴근 무렵 빛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하이란이었다. 구빛나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네 괜찮은데요.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구빛나 씨께 정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제가 좀 더 자세히 인터뷰에 응해드린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인터뷰라니. 빛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왔던 그가 갑자기 인터뷰에 응하겠다니. 이것은 분명 흔치 않은 기회였다. 어쩌면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샘솟았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빛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이란은 강남의 한적한 고급 레스토랑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빛나는 퇴근 후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화장도 하고 가장 아끼는 원피스도 꺼내 입었다.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어쩌면 그와의 첫 번째 공식적인 데이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하이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역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이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빛나 씨.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갑자기 인터뷰에 응해 주신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고 곧 최고급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빛나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하이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저기, 하이란 씨. 그럼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도 될까요? 빛나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하이란은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빛나는 미리 준비해간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 최근 투자 동향, 그리고 경매에서 매혹의 구슬을 낙찰받은 이유까지.
하이라는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그의 대답은 여전히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읽는 것처럼. 하이란 씨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투가 평범한 서울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요. 빛나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하이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제 고향은 아마 구빛나 씨는 들어보지도 못한 곳일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천호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호성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어느 나라에 있는 건가요? 나라는 아닙니다. 행성이죠. 빛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행성이라고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네, 행성이요 저기. 하이란 씨,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닙니다. 하이란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다. 저는 그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빛나는 할 말을 잃었다. 눈앞에 이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그럼 하이란 씨는 외계인이라는 말씀이세요? 빛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구미호입니다. 천호성에서 온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죠. 그리고 제 나이는 올해로 9살하고도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빛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눈앞의 남자는 미친 걸까? 아니면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구구미호요.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사람 간 빼먹는다는 그 구미호요. 빛나는 공포에 질려 되물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여우들은 인간의 간을 즐겨 먹기도 하죠. 하이라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그의 입가에 드러난 송곳니가 유난히 날카로워 보였다. 빛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저는 화장실 좀... 빛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셔였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그녀는 지금 미치광이 살인마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도망쳐야 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이란의 마지막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을 마주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목에 걸린 푸른 구슬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빛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하이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 변함없이 평온해 보였다. 많이 놀라신 것 같군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빛나가 따지듯 물었다. 진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저 구빛나 씨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인간들은 때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려 하죠.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빛내게 다가왔다. 빛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제 눈을 똑바로 보시겠습니까? 구빛나 씨, 그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깊고 신비로운 황금빛 눈동자가 빛나를 사로잡았다. 그 눈동자 안에는 수백 년의 세월과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는 듯했다. 빛나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안개, 자욱한 숲 애절한 노랫소리, 그리고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한 남자와 슬픈 사랑을 나누던 자신의 모습. 빛나는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의 파편들이 그녀의 의식을 뒤흔들고 있었다. 하이란.
그는 정말 인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와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었다. 하일란의 황금빛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구빈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혼란스러운 영상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었고 그녀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전생의 흔적들이었다. 안개, 자욱한 숲 애절한 노랫소리, 그리고 황금빛 눈동자의 남자와 나누었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그 모든 것이 해일처럼 밀려와 빛나를 덮쳤다. 이럴 수가. 내가 정말. 빛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다. 수백 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인연의 무게가 그녀를 압도했다. 눈앞의 남자 하이라는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속 연인이었고 자신은 그의 사랑을 잊은 채 평범한 인간으로 환생한 것이었다. 하이라는 말없이 빛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아주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오는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빛나가 모든 것을 기억해내기를, 혹은 적어도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듯했다. 믿기 힘드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빛나 씨. 아니, 혜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꿈속에서 혹은 무의식 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이름. 그것이 바로 전생의 자신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빛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했고 가슴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평범한 기자 구빈나로서의 삶과 아득한 과거 속 혜연으로서의 기억이 하나로 합쳐지려 하고 있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한참 만에 빛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을 찾아 헤맨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는 동안 당신의 흔적을 놓치기도 했고 엇갈리기도 했죠. 하지만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하일한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그럼 그 이 매혹의 구슬은 뭐죠? 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원래 당신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슬픈 운명으로 헤어지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약속의 징표이자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죠. 그 구슬이 당신을 내게로 인도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목에 걸린 푸른 구슬을 만지작거렸다. 구슬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온기는 신기하게도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당신이 말하는 과거도 우리가 나눴다는 사랑도. 빛나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니까요.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기억해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설령 영원히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이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빛나는 눈물을 글썽겼다. 이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존재와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것일까?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기적 같은 만남. 바로 그때 레스토랑 바깥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어른거렸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온 것 같군. 하이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다. 누가 온다는 거예요? 빛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의 재회를 방해하려는 자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가 반드시 지킬 테니까요. 하이란은 빛나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든든했다. 빛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았다. 레스토랑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송곳니와 번뜩이는 눈빛은 그들이 하이란과 같은 이족 이수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하이란. 설마 이런 누추한 곳에서 인간 계집과 놀아나고 있을 줄이야. 선두에 선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기세는 다른 이들을 압도할 만큼 강력했다. 청목, 아니 아버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하이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아버님이라고 부른 남자는 바로 천호성의 군주이자 하이란의 아버지 청목이었다. 내 놈이 감히 족규를 어기고 인간과 정을 통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장 그 계집을 버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청목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의 정혼자이시자 언젠가 우리 천호성을 이끌어갈 분이십니다. 하이란은 빛나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 놈이 미쳤구나. 고작 인간 계집 하나 때문에 천년의 규율을 어기겠다는 것이냐. 청목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순간 빛나의 목에 걸린 매혹의 구슬에서 강력한 푸른빛이 터져 나왔다. 빛은 레스토랑 전체를 휘감았고 청목과 그의 수하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빛 속에서 빛나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청목이 자신들의 사랑을 반대하고 혜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비극적인 과거의 편린이었다. 당신이었군요.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빛나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기자 구빈나가 아니었다. 수백 년의 한을 품고 돌아온 혜연 그 자체였다. 구슬의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그 빛을 받은 하이란의 몸에서도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9개의 황금빛 꼬리가 그의 등 뒤에서 신기루처럼 피어올랐다. 청목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매혹의 구슬이 진정한 주인을 만나 각성하고 하이란의 봉인되었던 힘까지 해방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청목은 일단 후퇴를 명령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이란. 내 놈과 그 인간 계집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청목과 그의 수하들이 사라지자 레스토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매혹의 구슬의 빛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이란은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휘청거렸고 빛나가 그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하이란 씨? 아니, 혜연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빛나? 아니, 혜연이 된 그녀가 물었다. 하이란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십시오, 나의 혜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연인.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깊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혜연은 하이란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섰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 하나 없이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와 그녀의 진짜 사랑 이야기 그 두 번째 장의 시작일 뿐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다시 돌기 시작한 것이다. 제7장 끝. 이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최소 분량을 맞추고 각 장이 이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튜브 채널 시청자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